안녕하세요. 콩샘의 야생 초이스. 오늘은 내 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드시고 계시는 오메가3 지방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 잘못 드시면 독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오메가3 지방산의 특징 때문에 그러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은 특징적으로 반응성이 큽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쉽게 반응하고요. 열과 빛에 의해서 쉽게 산패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패된 오메가3는 우리 몸 안에서 독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오메가3를 선택하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콩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오메가3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자세히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메가3 지방산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성지방이라는 구조를 알고 계셔야 되는 아시면 굉장히 이해하시기가 편한데요. 중성지방의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쪽에 글리세롤이라는 물질이 있고요. 가지로 3개의 지방산 3개가 붙어 있는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지방산을 보면 단일 결합으로만 되어 있고 밑에 있는 지방산을 보면 이중 결합 자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일 결합으로만 되어 있는 지방산을 우리가 포화지방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밑에 이중 결합을 포함하고 있는 지방산을 우리가 불포화지방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포화지방산이라는 거 어디서 많이 봤냐면요. 상온에서 고체로 되어 있고 동물에서 육상동물에서부터 많이 있는 지방산으로 알고 있죠. 육상에 있는 동물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몸에 털이 나와 있죠. 털이 있어서 사람보다 체온이 약 1도에서 2도 정도 높습니다. 이렇게 높은 체온에 있는 지방산이 상온으로 오면 굳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낮은 체온에 사람의 몸에 들어오면 이런 것들이 굳으면서 동맥경화라는 혈관계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거고요. 불포화 지방산은 보통 바다에 사는 어류에 맞는데요. 이 어류들이 어떻게 진화되어 왔냐면요. 환경에 바닷속은 기본적으로 차갑죠. 그리고 수압이라는 압력을 견뎌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포의 유동성을 좋게 만드는 오메가3를 갖게 하는 상태로 진화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메가3는 우리의 세포를 부드럽고 유동성이 있게끔 아주 부드럽게 만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오메가3가 체온이 더 높은 사람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의 몸에 있는 굳어져 있는 지방이나 이런 것들을 녹여서 몸 바깥으로 배출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가장 자연계 상태에서 물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수용성은 수용성끼리, 지용성은 지용성끼리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상식 하나 알고 가시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편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불포화 지방산의 3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불포화 지방산은 3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이렇게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오메가6와 오메가3 지방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6 지방산은요. 탄소를 보면 첫 번째 탄소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6번째 이중결합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6 지방산은 보시면 감마리놀렌산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우리 달맞이 종자에 들어있는 GLA라는 제품에 들어있는 그 오메가3가 감마리놀렌산입니다. 그걸 오메가6 지방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오메가6 지방산은 아라키돈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라키돈산 어떻게 많이 알고 계세요?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로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죠? 이게 오메가6 지방산의 특징인데요. 오메가6 지방산은 우리 몸 안에서 생리활성물질이라는 프로스타그란딘2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고요. 이 프로스타그란딘2는요. 우리 몸의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프로스타그란딘2는요. 세포를 증식하고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모든 기능을 업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염증 작용이라든지 알러지 작용이라든지 이런 작용을 활발하게 일어나게 합니다. 물론 염증이 우리 몸 안에서 필요할 때 일어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 과잉되게 일어나면 우리 몸 안에서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면서 각종 장기를 결국은 셧다운 시키는 일까지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반응에 대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우리 몸을 불편하게 만들고요. 세포가 너무 활성화시키고 증식이 활발하게 되면서 그 세포를 암화하는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혈소판의 기능을 활발하게 만들어 놓는데요. 혈소판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맞습니다. 혈액을 굳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혈관을 굳게 만들어서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오메가3 지방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어디에 이중결합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 둘, 3번째 이중결합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메가3 지방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은 다른 말로 알파 리놀렌산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알파 리놀렌산이 사람 몸에 들어오면
EPA 많이 들어보셨죠? 오메가3에 EPA 들어있다라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EPA로 변환되고 이 EPA가 다시 DHA로 합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반응 DHA가 EPA로 일어나는 반응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알파 리놀렌산이 들어오면 그러면 EPA나 DHA로 합성되는 과정을 한 번 더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식물성 오메가3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식물성 오메가3는 주로 알파 리놀렌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변화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기본적인 흡수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EPA하고 DHA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 물질들이 우리 몸 안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물질을 우리가 이제 복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EPA를 보시면 가운데 P자가 써 있죠? 이 P자를 펜타의 약자의 P인데요. 펜타는 5라는 숫자를 뜻합니다. 보시면 구조식에서 이중결합이 몇 개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DHA의 H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헥사라는 뜻입니다. 이중결합의 숫자가 몇 개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구조만 아시면 어렵지 않은데 우리 몸 안에서 이 EPA라는 것들이 염증, 다시 얘기하면 오메가6 지방산의 반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높아졌던 염증을 가라앉히고요. 알러지 반응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혈소판의 기능을 약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 안에서 혈전이 만들어지는 것을 없애주면서 동맥경화의 유발률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포나 이런 것들을 정상화하면서 세포가 암화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억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은 음식들이 오메가3냐 오메가6냐에 따라서 이 물질들이 혈관을 쭉 타고 들어오다가 세포 내에 흡수가 됩니다. 근데 우리 몸의 세포막은요, 이렇게 지방산으로 되어 있어요. 지방산이 흡수되면서 그 세포막의 성질이 우리가 먹은 음식에 대한 지방산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 세포막이 오메가3가 많으면 오메가3에 대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오메가6가 많으면 오메가6로서의 세포에 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은 음식으로부터 그 세포의 성질이 바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을 우리가 많이 드시려고 하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을 추출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메가3의 특징이 반응성이 커서 산패가 잘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메가3 추출 방식에 대한 세대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있는 게 뭐냐면요. 1세대 오메가3입니다. 1세대 오메가3의 특징을 보면 자연 상태 그대로죠. 글리세롤에 포화지방산 2개가 붙어 있고 불포화지방산 하나가 붙어 있는. 다시 얘기하면 오메가3의 농도가 한 30%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3개 중에 1개니까. 그래서 30%의 농축률을 가지고 있고요. 이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함량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바깥에 보시는 물질 중에서 특히 이제 그 식물에서부터 얻은 오메가3가 주로 이 형태로 많이 되어 있는데요. 오메가3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함량이 DHA하고 EPA 함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식약청에서 이제 그 권고하고 있는 오메가3 함량을 보면 500mg에서 2000mg 이상을 권고하고 있고요. FDA에서는 3000mg 이상을 드셔야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제품의 특징은 500mg 미만의 함량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제품을 드셨을 때에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 유의적인 효과를 얻기에는 너무 미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오메가3 많이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오메가3를 많이 먹게 되면 구조식에서 보듯이 포화지방산 2개가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 몸에 불필요한 포화지방산을 더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산패가 잘 되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은 오메가3 추출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2세대 오메가3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세대 오메가3를 보면 에테르 반응을 통해서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글리세롤이 떼어내지고 그 자리에 뭐가 붙었는지 한번 보세요. 에틸알코올이라는 물질이 붙었습니다. 에틸알코올이 붙고 거기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불포화지방산 1개가 붙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 오메가3에 비해서는요, 농축을 한 70에서 90% 정도 또 농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오메가3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 에틸알코올 부분을 뭘로 다시 바꿔야 되냐면요, 글리세롤로 바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흡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특징이 어떠냐면요. 위에서 한 90% 정도가 녹아요. 오메가3 드시면서 트림이 막 올라오면 그 생선 비린내 때문에 너무 불편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게 바로 2세대 오메가3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단 10%만이 장으로 들어가서 장 용종 상태에서 장에서 흡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흡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패율이 좀 높아요. 산패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독소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오메가3가 제2세대 오메가3입니다. 그럼 내가 먹고 있는 오메가3가 신선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산패되신 것인지를 굉장히 궁금하시겠죠? 그 부분은 아주 쉬워요. 캡슐을요, 그냥 가위로 조금 절제를 해서 냄새를 맡아보시면 그 생선 비린내가 이미 산패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오메가3가 사실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선한 것들은요, 잘라서 냄새를 맡아보시면 생선 그 고유의 고소한 오메가3의 향이 나는 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번 드시고 계신 제품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3세대 오메가3를 보겠습니다. 3세대 오메가3는요, 글리세롤에 포화지방산을 다 떼어내고 그 자리에 불포화지방산 3개를 붙여낸 거예요.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얘네들이 얻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얘네들을 얻기 위해서는 이거를요, 효소로, 우리 몸의 효소처럼 효소로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여러 공정 단계를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메가3는 3개가 다 오메가3로 치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농도가 고농도로 들어갈 수 있고요. 이미 또 글리세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메가3는요, 특징이 위에서는 약 10% 정도만 녹고 90%가 장 용종 상태로 장에서 녹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흡수율도 좋고 농축률도 좋고 또 특징이 산패율도 낮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단점이 있겠죠? 단점이 뭘 것 같으세요? 네, 가격이 비싸다는 겁니다. 시중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2세대 오메가3를 가지고 3세대 오메가3와 비교하면서 3세대 오메가3가 가격이 비싸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조금 더 고급의 기술이 들어가고 공정 단계가 여러 가지 들어가고 그 원재료가 달라서 가격이 높은 건 당연하다. 그 대가와 가치를 치러내는 게 당연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택은 본인 몫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좋은 오메가3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다른 물질 같은 경우 조금 더 저가의 제품을 드시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미 산패된 오메가3를 드시고 있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 세계 판매 1위의 오메가3는 무엇이 다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의 오메가3가 유명한 이유가요, 전 세계 판매 1위고 그 원재료와 기술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원재료를 보면요, 오메가3는 바다에서 우리가 얻잖아요. 바다의 어류에서 얻는데 요즘 바다도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중금속이라든지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오염도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청정 해역에서 그 원재료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메이의 오메가3는요, 피오르드 해안의 청정 해역에서 그 원재료를 얻고요. 또 태평양 훔볼트 지역에서 그 해류에서부터 얻는데요. 이 해류는 조류의 특징이 뭐냐면요, 난류와 한류가 만나면 여기에 영양 플라크톤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 풍부한 영양소를 먹은 어류들을 청정 원재료를 얻어내는 거죠. 그 좋은 원재료를 가지고 이 원재료가 산패되지 않고 영양소의 파괴 없이 그대로 우리가 먹을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이때 최고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얻기 위해서 아메이의 기술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냐면 이 오메가3를요, 진공 상태에서,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산소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차단한 상태에서 오메가3 캡슐을 만들고요. 이 캡슐에다가 항산화 물질을 듬뿍 넣어줍니다. 그 항산화 물질 중에서도 가장 항산화 기능이 좋다는 비타민 E를 듬뿍 넣어서 얘네들이 산패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 상태에서도 다시 30분마다 캡슐을 체크하면서 완벽한 품질을 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는 거죠. 그 안에 또 특징적인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안에서 우리가 그대로 추출하면은 중금속의 농축에 위험이 됩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중금속에 의해서 많이 중독이 되어 있고 세포 독성에 대해서 많은 이제 기능의학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세포 독성이 우리 몸 안에서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금속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카드뮴, 납, 순, 다이옥신 등의 그런 중금속을 정확하게 제거를 하는데 WHO 기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에서 중금속을 제거하고 세균도 제거한 상태에서 완벽한 캡슐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어때요? 전 세계 판매 1위의 제품. 뭐가 틀려도 틀리죠. 이렇게 좋은 제품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감사한 일이 아닌가. 오메가3가 우리 몸 안에서 너무나 하는 역할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오메가3를 드시는 거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콩쌤이 여러분들의 건강에 어떤 것보다도 오메가3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메가3, 좋은 오메가3의 섭취로서 심혈관계 질환으로부터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콩쌤이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